좋아요, 구독. 코스피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조금 더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생각하실까요? 코스피 아무래도 뭐 자동차 부품 섹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서현 이화 지금 그다음에 성우 하이텍, 화신 뭐 할 거 없이 지금 기존에 앞서 이제 2023년도 상반기에 좀 시세를 강하게 내줬던 어떤 자동차 부품 섹터 단의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단연 서현 이화의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서현 이화의 어떤 그 뭐 자동차 뭐 부품단에서의 실적 기대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 기아 자동차가 지금 어떤 그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 더해서 사상 최대 실적, 그리고 향후 뭐 수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까지 이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그 미국에서 발표됐던 1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 그게 네. 3.0에서 4점인가 4.3으로 이렇게 대폭 상향됐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그 성장률인데, 이게 정말 글로벌 1위 선진국이 맞나 할 정도의 큰 폭의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미 수출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고, 특히 현기차 같은 경우에 공장이 미국에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량 1위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 섹터 따는 당연히 이에 따른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본다라면, 지금 주가 뭐 저 PBR 어떤 이슈로 일단 트리거가 돼서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어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쪽이 계속해서 눈길이 가네요.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에서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 특징적으로 바라보셨나요? 저도 근데 네. 같습니다. 같을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일단 그 보여줬던 종목군들 사이에서는 좀 테마성이 짙은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베이스로 안 가는 종목군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핵심이 뭡니까? 결국엔 저 PBR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낮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뭐 PR이 또 대부분 그런 종목군들이 또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단연 자동차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이따가 선물 드릴 쪽도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좋게 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특징주들을 보시고 고민을 하실 게, 지금 이제 이 부분들이 또 다른 실적주에 좀 뻗어 나갈 거냐를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지금 뭐 건설기계 쪽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실적주로 나왔었던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실적이 좀 괜찮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거의 10%에 육박한 좀 상승률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이렇게 좀 더 강한 쪽, 워낙 많이 눌려있고 워낙 소외가 많이 되어 있었던 쪽에서 굉장히 좀 큰 급등이 나오고 있지만, 기타 실적이 좋은 쪽으로도 수급이 옮겨가고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자동차 부품주가 만약에 뭐 서현 이하만 좀 사실 높아졌지, 나머지 종목군은 아직 저는 룸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자동차 기타 부품주를 쫓아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아니면은 뭐 건설기계 쪽도 오늘 뭐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HD 현대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7%대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도 실적도 좋은데 피크아웃 우려가 있으면서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도 지금 사실 기술적 반등 상당히 좀 괜찮은 상황이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좀 네이버나 이런 카카오 같은 플랫폼 종목군들을 뭐 정부의 규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분할 상장이라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이제 실적에 대한 최대 실적을 찍어주면서 뭔가 턴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당연히 좀 시장에서 많이 눌려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이면 싸지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로 조금 수급이 돌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 위로 움직이는 수급이 단연 쏠린 쪽을 기반으로 그런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저 PBR 관련주 내에서 자동차 부품주까지 관심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좀 바라보셨을까요? 코스닥, 코스피 따로 이렇게 제가 막 분간을 해서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네. 일단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 CCS라는 이제 상가를 들어간 종목이죠. CCS는 지금 좀 전에 이제 그 특징주 뭐 얘기하실 때도 나왔는데,
초전도체 관련된 어떤 그 연구원 분입니다. 그 분을 이제 사회이사인가 사내이사로 이렇게 네. 임명을 하면서 이제 초전도체 관련주로 엮이게 되었는데요. 요번에 그 앞서 이제 급락이 나온 부분이 이 방송국이다 보니까 그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매각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M&A를 통해서 기업을 이제 팔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면서 이제 하한가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온 부분은 그 초전도체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여기 이제 연구진 분들께서 3월 5일 날에 그 초전도체 연구 관련돼서 그 발표를 하겠다. 네. 이런 일정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게 나오면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 분들의 아직 이제 검증된 건 아니니까 네. 주장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주장은 초전도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각 학술지에서 이제 이게 초전도성을 보이지 않는다. 각 뭐 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레플리케이트를 하려고 했지만 네. 실패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혹시나 이게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지금 뭐 신성 델타테크도 마찬가지고요, CCS도 마찬가지고,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존의 어떤 그 초전도체로 움직였던 종목들을 따내서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3월 4일인가 5일 그 일정이 기사에 네. 보면 적혀 있는데, 그날 세론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초전도성을 확인을 하고 대한민국이 초전도체의 나라로 부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네. 것인가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주가가 미리 항상 기대감에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세론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고전까지는 어떤 그 추세적인 관점에서 뭐 매매를 좀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제가 CCS를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네. 추세가 무너졌어요. 그죠? 그래서 초전도체고 오늘 그 관련 이슈로 상한가를 가긴 했지만,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네. 초전도체를 하겠다 하시면 네. 신성 델타테크가 낫지 아, 않겠나. 네.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고 뭐 이렇게 기업이 실체가 있는 네. 뭐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오히려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뭐 CCS가 실체가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현재 이제 뭐 정부에서 허가가 안 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네. 좀 접근할 때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같이 급등하는 종목이라도 좀 차별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앞서서 또 네이버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미국에서 좀 불어온 테크주의 훈풍이라고 볼까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동반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종목의 매력도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뭐 항상 이 질문이 나오면은 좀 네이버를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분할 상장이 이슈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만약에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리고 뭐 전 김범수 의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 가지 네. 또 오너 리스크들이 아직도 좀 산적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거기에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일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담감들이 조금 더 덜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적으로 보더라도 연속적으로 지금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란 네.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기대가 될 수 있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기대는 있었지만 잘 되지 못했던 뭐 LMM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전에 좀 주가가 한번 7월, 8월 달에 작년 7월, 8월에 한번 큰 이슈가 좀 됐었던 것도 사우디발 관련된 이제 네. 수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가시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전 고점을 뚫어주면서 강하게 또 올라가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하셔야죠. 그러니까 물론 이 회사가 지금 상당히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그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도 사실 좀 볼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의 좀 선택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쪽에서 좀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전부터 이제 결국엔 네이버와 카카오가 고점에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었던 이런 플랫폼 관련된 규제가 명확하게 풀려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정부 정책에서 어쨌든 흐름들이 바뀌지 않으면 그 상단이 좀 제한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렇게 고점 대회했을 때 정말 많이 눌린 종목군들은 네. 아쉽게도 물량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좀 어느 일정 시점 올라가면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계신 분들 21년도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정말 엄청나게 네.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내리신 분들은 분명 탈출을 하는 그런 이제 본전 물량들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이 종목을 보신다면 저는 지금 이제 저가에서 아예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하는 그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이 고점 부분이 23만 원에서 25만 원 라인이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돌파를 한 다음에 접근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외에는 좀 관련 테마에서는 옥석 가리기에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저도 거의 동일해요. 네. 일단 두 개 중에 선택을 하라면 뭐 저는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네이버라고 생각을 하고요.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이 플랫폼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 네. 그 한계가 명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해외보다는 이제 국내 그리고 인구 지금 감소 중이잖아요. 결혼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하실 건 네, 없습니다. 뭐 아이를 좀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금 주변에 보면 40대 분들인데 결혼 안 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쓰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들 거다라는 네.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결국 내수 시장만으로 버틸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카카오는 네이버의 뭐 라인이라든지 이런 거 비교해서는 좀 처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카카오도 뭐 다양하게 이제 해외 어떤 그 웹툰이라든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성장성을 보여주느냐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쪼개기 그게 좀 물적 분할해서 이제 재상장시키고 하는 그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게 없는 네이버가 오히려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긴 관점으로 본다라면 결국 이제 그 금리가 굉장히 쌌던 시점에 어떤 그 기술주들 이런 네이버나 카카오들의 주가 굉장히 강했었고 시장이 이제 좋았던 시점이었죠. 지금 그러면 시장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네. 지금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다시 한번 대세 상승기로 이렇게 시장이 접어들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좀 시간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 네이버도 결국은 이 하락폭의 상당 부분을 좀 회복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025년도 컨센서스는 한 2조가 넘는 네.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퍼 한 20배 정도 준다라고 했을 때 뭐 한 30만 원 정도까지는 네.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스권 매매가 답인 것 같고 네. 추세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가서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매수할 수 있고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